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나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세상은 내 편이 아닐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까? 그렇게 생각하며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은 어쩌면 당신이 봐야 할 마지막 영상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에서 답을 찾지 않게 될 테니까요. 심리학의 거장칼 융은 평생에 걸쳐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면서 하나의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보는 모든 것,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일, 당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거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투영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그 답을 함께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과 마주합니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자, 나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자녀들,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참고, 더 완벽해지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마치 끝없는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노력은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 걸까요? 칼 융은 이 질문에 대해 혁명적인 답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 무의식의 투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이 보는 세상은 당신 내면의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실제로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단지 당신 안에 있는 어떤 억압된 부분, 당신이 보고 싶지 않았던 어떤 면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이것을 처음 듣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정말로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도록 훈련받아 왔으니까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더 노력하면 돼. 저 사람을 바꿔야 해. 환경이 바뀌면 나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를 바꾸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외부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당신 자신의 그림자와의 전쟁일 뿐이라고. 마치 거울 속의 자신을 보고 그것이 적이라 생각하며 주먹질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거울을 아무리 세게 때려도 거울 속 이미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맞받아칠 뿐이죠. 진짜 해결책은 거울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 곁에 항상 당신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단지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비판의 말들이 당신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끊임없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목소리를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것이 외부의 누군가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영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내면의 부분들은 외부 세계에 투사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 현실이라고 착각하며 싸우고 피하고 바꾸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부를 바꿔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중년의 우리에게 이 개념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부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자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바깥에 있는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모든 것을 이뤘는데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공허합니다.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여전히 세상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잘못된 곳을 바라봐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부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모든 답은 내면에 있었습니다. 윤근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말입니다. 이 과정은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상황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가? 이 감정은 과거에 어떤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투영을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문제가 실제로는 내 안에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혹시 내가 나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혹시 내가 나 자신에게 불공평한 것은 아닌가?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혹시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외부 세계에 던져놓았던 우리 자신의 부분들을 다시 거두어 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윤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정하면 할수록 더 강력해져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화를 나쁜 것이라고 배우며 자랐다면 당신은 자신의 분노를 억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무의식 속에서 힘을 키우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누군가를 통해 나타납니다. 당신 주변에 유독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난다면 그것은 당신이 억압한 분노가 투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때로는 화가 나. 나도 때로는 이기적이야. 나도 때로는 질투심을 느껴.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그림자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내면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외부 세계에서 당신을 괴롭히던 사람들과 상황들이 저절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초에 당신의 투영이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라는 건가요? 세상에 진짜 악한 사람은 없다는 건가요? 이것은 융의 가르침을 오해한 것입니다.
윤근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돌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힘을 돌려주고자 했습니다. 당신이 희생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창조자의 위치로 이동하도록 돕고자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외부 상황의 희생자라면 당신은 무력합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 환경이 바뀌어야 하고 운이 좋아져야 당신의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당신 내면의 투영이라면 당신은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당신이 내면을 치유하면 외부 현실이 치유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한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상사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직장을 옮겨도 비슷한 유형의 상사를 만났고 항상 갈등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상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내면의 비평가를 키워왔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 실수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내면의 비평가를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대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사가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식이 바뀌었고 그 결과 관계가 변화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여성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항상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꾸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대화법을 배우고 관계책을 읽고 심지어 부부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무시해왔다는 것을.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의 욕구를 뒤로 미루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은 단지 그녀가 자신에게 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자기 자신을 경청하고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기 시작하자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에 대한 그녀의 경험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투영의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가 내면을 바꾸면 외부 세계가 바뀝니다. 물론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물리적 현실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도 바뀝니다. 윤근 이것을 동시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내면과 외부 세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변하면 외부 세계도 그에 맞춰 변합니다. 마치 당신이 악기를 조율하면 그 악기가 내는 음악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조율되면 당신의 삶 전체가 다른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외부의 문제로 보지 말고 내면의 거울로 바라보세요. 직장에서의 갈등이라면 그 갈등이 당신 내면에 어떤 갈등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경제적 어려움이라면 그것이 당신의 자기 가치감이나 풍요로움에 대한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탐구해 보세요. 건강 문제라면 그것이 당신이 무시해온 감정이나 욕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피해왔던 것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의 운명이 된다고.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어린 시절 받은 상처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 상처는 계속해서 당신의 관계를 망치고 당신의 선택을 제한하고 당신의 가능성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상처를 의식의 빛 아래로 가져온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지혜가 되고 당신의 힘이 되고 당신의 선물이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을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데 보냈습니다. 학위를 따고 경력을 쌓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면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윤근 인생의 후반전은 개성화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시간 말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이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당신은 세상에 진정한 선물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어둠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투영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학적 개념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당신이 외부 세계를 내면의 거울로 볼 수 있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은 당신의 스승이 됩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던 상황들은 당신의 성장 기회가 됩니다. 당신이 피하고 싶었던 감정들은 당신의 내면으로 가는 길잡이가 됩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에게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상황의 노예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열쇠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당신이 깨어나면 당신의 현실이 깨어납니다. 물론 이것이 외부 세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문제를 제거하려 하지 않고 문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깨달음을 통해 삶의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평생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자신의 억압된 분노를 발견하고 통합하면서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끊임없이 관계의 문제를 겪던 사람이 자신의 애착 패턴을 알아차리고 치유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늘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자신의 결핍의식을 발견하고 변화시키면서 풍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하나의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 사람, 이 상황,
이 감정이 내 무의식의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탐구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윤근 또한 우리에게 꿈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꿈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무시하거나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지만 윤계 관점에서 꿈은 우리 내면의 가장 진실한 목소리입니다. 당신의 꿈을 기록하고 탐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무의식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신체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신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억압한 감정들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만성적인 두통, 소화 문제, 근육 긴장, 이런 것들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무의식이 주의를 끌기 위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실천은 매일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오늘 어떤 감정들이 올라왔나? 어떤 상황에서 강하게 반응했나? 그 반응은 현재 상황에 비해 과도하지 않았나? 만약 과도했다면 그것은 과거의 어떤 상처가 촉발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감정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패턴을 발견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항상 비슷한 감정이 올라오나요? 어떤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비슷한 반응을 이끌어내나요? 이런 패턴들은 당신의 투영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명상도 훌륭한 도구입니다. 명상은 당신이 관찰자의 위치로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각과 감정에 동일시되지 않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의식이 됩니다. 이 관찰자의 의식이야말로 진정한 당신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영향받지 않는 고유한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지금까지 찾아 헤맸던 모든 답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바꾸려 애쓰던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거울이었습니다. 당신이 피하려 했던 모든 감정들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내면으로 가는 길잡이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부 세계와 싸우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여정을 시작할 것인가? 계속해서 희생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창조자가 될 것인가? 계속해서 거울을 때릴 것인가? 아니면 거울을 보고 있는 자신을 들여다볼 것인가? 윤계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혁명적입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당신 내면의 반영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당신 무의식의 투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그 상황을, 그 감정을 다르게 바라보세요.
그것들을 적으로 보지 말고 거울로 보세요. 그것들을 제거해야 할 문제로 보지 말고 배워야 할 메시지로 보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삶은 전쟁터에서 학교로, 고통에서 성장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찾던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던 모든 변화는 당신이 내면을 바꾸는 순간 시작됩니다. 외부를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평화를,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기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당신이 봐야 할 마지막 영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외부에서 답을 찾지 않을 테니까요.